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 학년에 대한 답지 활용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를 한번 우리 허 선생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를 처음 접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렇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초등학교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부모님들이 조급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왜냐? 있어요. 나는 아니까. 딱 보면 그렇죠. 2 곱하기 오늘 10인데 너는 왜 몰라? 네.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급함 때문에 아이들한테 답지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건 저도 동의해요. 사고를 네. 많이 키울 수 있는 시기가 정말 초등학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맞아요. 충분히 아이가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중등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중등. 학생들이 보면은 중학교 1학년 과정 올라갔을 때 6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네, 그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그리고 문제 자체도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애들이 답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면은 그렇죠. 답지를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예.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초등학교 때 보통 우리가 그 사고력을 키워주고 기본 개념 정도만 익혀준다면 사실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초등학교 5, 6학년 나올 때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단지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는 것 뿐이죠. 예, 문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문자와 식이 등장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수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기본적인 영역을 중학교 때까지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답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는 게 훨씬 괜찮다. 유리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죠. 뭐 예. 100%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퍼센트율로 보면 한 80% 이상은 안 보여주는 게 낫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예. 이게 내신 문제의 경우하고 예. 그다음에 수능 유형의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내신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중학교 1, 2, 3학년 합친 거보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양이 더 많아요. 그렇죠. 유형도 너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중학교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뿐이니까, 글쎄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지를 내가 스스로 보고 활용을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거든요. 내신에서는. 결론은 내신에서는 그냥 교과 형태의 유형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답지를 굳이 볼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 중에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중에 이제 그 어려운 뭐 한 두세 문제 정도 네. 이제 보통 문제 학교에서 출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답지를 좀 적절히 그런 활용하는 거 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문제에서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단계라든지 뭐 A레벨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은 이제 수능 유형에 가까운 문제들을 이제 집어넣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잠깐 답지에 이제 찬스를 이제 받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신은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네.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수능은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나왔던 수능 문제나 아니면은 우리들이 풀었던 모의고사 유형들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내신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놓은 문제들이에요. 융합형 문제를 하죠. 그래서 네. 뭐 2개는 기본이고 3개, 4가지를 섞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기의 생각하는 힘이 있지 않는 한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 수능 유형 문제를 보면 이제 킬러 문제라는 게 그렇죠. 한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네. 예,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1, 2등급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풀기 위해서 20분 이상 고민을 해야 돼요. 항상 한 문제당.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고, 내가 10문제, 20문제, 30문제 풀다 보면 근데 솔직히 뭐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이게 킬러 문제 푸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답지를 보고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좋다. 연습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급별로 봤을 때
1, 2등급 뺀 나머지 학생들은 답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도움이 내가 많이 되겠다. 너무 답지에 의존은 하는 아, 것보다는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래도 이제 내가 모르는 포인트가 있을 때 정말 모르겠다. 내가 고민을 했는데도 모르겠다. 네. 그때는 이제 답지를 한번 보고 네. 내 답지를 보고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주위에 있는 네. 선생님들을 활용을 해야죠. 아, 맞아요. 그게-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껏 이제 답지를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수학이 모자라다 그러면 답지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게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때만큼은 네. 개념에 충실하고 답지 없이도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렇죠. 기다려주는 거. 그렇죠.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네네. 상황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렇죠. 답지를 안 보여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가 그렇죠. 기다려주고 네. 해결을 했을 때 많이 칭찬해주자. 성취감이. 그럼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허사엠하고 저하고 이제 그 답지를 보여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보여주는 게 맞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답은 없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답지를 안 보여주고 스스로 푸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